최근 레디트에 올라간 어떤 학부모님의 한 분의 그 내용을 봤더니 야 우리 아들은 IQ 145에 뭐 SAT 1500에 80 받았고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밸러리토리안이고 이런데 지원했던 모든 아이빌리그 샀던 그리고 딱 하나 뭐 UMass에만 합격이 됐다. 유니버시티 매사추세츠 에머스트에 합격이 됐다.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글을 올리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밑에다가 다 막 댓글을 달기 시작한 거죠.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컨설턴트 한 분이 쓰신 글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우선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사실일 겁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들의 여기 아버님은 안 계시니까 어머님들의 이제 자제분들이 나중에 SAT를 막 1600점 받아요. 그럼 되게 뿌듯하실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불확실성을 덜어주는 것은 아니더라. 늘 그것이 존재하더라. 라는 게 이제 그 글의 좀 핵심이기도 했고 그런 가운데 그러면 아이들은 또는 학부모님들은 또는 저처럼 이렇게 업으로 아이들을 상담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할 것이냐. 가령 예를 들어 제가 카운셀러 혹은 컨설턴트로서 학생한테 야 1600점이 아니면 꿈도 꾸지 마 라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지 또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만약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아이들은 너는 어쨌든 입시에 실패했으니까 너의 앞으로의 미래도 깜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을 꼭 해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그 기사에 제가 공감했던 부분을 한번 발췌한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드리려고 합니다.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매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원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. 근데 아시다시피 뭐 인구 절벽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. 뭐 점차적으로 지원자의 숫자는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. 물론 뭐 이거를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다 종합적으로 고민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지원자 숫자가 줄어드느냐 줄어들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학생들이 예전보다 넣는 원서의 숫자가 많아지긴 했다.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제가 학교 지원할 때는 딱 3군데 썼거든요. 학교를.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은 뭐 그때 2001년도 졸업을 했으니 대략적으로 막 언제쯤이었겠구나 예측이 되시잖아요. 대한민국에 이제 큰 파도가 한번 쳤죠. IMF라는. 그러면서 이제 야, 안 될 것 같은. 그러니까 이 3개 중에 안 되면 한국 가자. 약간 그런 그러니까 하셨던 그런 때였습니다. 근데 그때도 보면 그렇게 해도 저는 저한테는 그 전략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동부에 하나, 중서부에 하나, 서부에 하나. 제가 가장 각각 지역에 있는 좋아하는 학교를 하나씩 선택을 했거든요.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이 일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이 쓰면 한 10개 썼던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2001년도에 학생들 상담하고 이럴 때 보면 원서 저한테 이렇게 그때는 지금처럼 구글닥 이런 게 없었습니다. 물론 뭐 워드 프로세서로 작업을 했지만 저한테 그 원장님이 주실 때는 파일을 주신 게 아니라 프린트를 해가지고 에세이를 주셨어요. 그럼 이제 그 에세이를 거기 위에다 첨삭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때 보면 뭐 많게 쓰면 한 10개 썼는데 작년에 물론 저희 학원 그러니까 블루키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했던 아이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 모 학교에서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는 30개가 넘게 썼던 애도 있습니다. 원서를. 그리고 심지어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 거의 그러니까 한 90% 이상을 얼리 때 써버렸어요. 레귤러 때 제가 어제 다시 한번 확인해봤는데 다 쓰고 레귤러 때 서밋한 학교가 딱 2개였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약간의 지금 아이들 사이에서 불어오는 나름의 소위 뭐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게 조성을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왜냐면 제가 물어봤거든요. 제일 가고 싶은 학교가 어디야? 라고 물어봤더니
그 친구는 코넬이 제일 가고 싶대요. 코넬은 ED잖아. Early Decision 학교거든요. 그럼 거기에 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니?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그 학교에 집중하는 것 모르겠어요. 뭐 그때까지 막 이제 완벽하게 나는 ED 준비가 됐다. 그러니까 원리 액션으로 넘어가 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친구의 전략은 나중에 레귤러 때 가면 써야 될 원서가 너무 많아지니까 얼리 때 다 끝내라고 그랬대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전략들이 지금 막 학생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하는 숫자가 좀 더 늘어나고 있고 그거에 따른 학생들의 반응들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때를 기점으로 해서 테스팅 policy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계속 SAT를 더 다시 리인세이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. 올해 학생 한 명은 그치 올해 뭐 제주 학생이네요. 생각해 보니까 올해 학생 한 명은 12학년 올라가는 그해 여름에 이제 어머니께서는 SAT를 시켜야 될 것 같은 거예요. 점수가 원하는 만큼이 나오지 않았으니까. 근데 학생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은 죽어도 SAT가 하기 싫다는 거죠. 그럼 뭐라고 조언을 해야 될까요? SAT 학원을 다녀서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학생이 그동안에 본인이 받아왔던 점수라든가 또 그 흐름을 좀 보면서 만약에 시험 결과로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해야 하는데 그 목표치에 도달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의 여름은 시험을 보지 말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. 물론 이거는 그게 과연 이제 입시에 성공적으로 반영이 됐을 것이냐 아니었을 것이냐는 사실은 논란이 좀 있어요. 왜냐면 제 학생 중에 한 명은 또 다른 학생 중에 한 명은 그 친구는 저한테 나중에 와가지고 선생님 제 이 1300 땡땡 점수를 그 대학에 넣지 말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이제 테스트 옵셔널이니까 근데 자기가 그 뭐 미국에 있는 어떤 사이트들 있잖아요. 거기에 보면은 막 자기 점수 넣으면 그 액셉턴스 레이트를 칼큘레이트 해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넣었더니 그 점수라도 넣으면 액셉턴스 레이트가 올라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 입시에서는 계속적으로 고민되어져야 할 부분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하는 어떤 조언 하나하나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학생들을 설득해야 되고 또 나중에 그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마찬가지로 이 테스팅 폴리시 때문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단편적으로 아니면 뭐 단순하게 SAT 꼭 봐야 합니다.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는 지금 허다하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점수를 낸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하더라. 근데 이 말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잘 본 점수를 제출했을 때 이해되시죠? 내가 만약에 올 A 스튜던트예요. 4.0 GPA를 받고 있는데 SAT가 1400점대 점수가 나왔어요. 그런 경우에는 SAT 성적을 밀어 넣는다고 해서 그게 나의 캔디데이트를 더 높이지 않더라.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되어져야 됩니다. 어머님 그 표정이 너무 안 좋으세요. 제가 자꾸 불안을 조성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저나 제 생각에 블루키에 같이 있는 이 컨설팅은 그런 목적으로 존재하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불안함을 없애는 게 제일 최우선이고 네, 오늘 이야기의 끝에 그래서 저 사람은 뭐 요런 거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전혀 지금 불안을 조성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. 자, 그 다음에 요즘에 보면 아마 저희 블로그에 더 잘 요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옛날보다 뭐 디퍼럴 레이트가 달라지고 있다. 뭐 웨이리스트 되는 학생들의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고 있다.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
예전에 예를 들어 어느 학교였죠? 조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얼리 액션으로 대학에 원서를 넣었을 때 그 누구도 디나이하지 않았습니다. 모든 학생들은 다 디퍼가 돼요. 그러니까 accepted가 안 되면 다 디퍼되고 이랬거든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원서의 숫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레귤러 때 그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원서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이제 요즘에 보면 deferral rate가 점점 내려가는 추이가 보이더라. 물론 모든 학교에 다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고요. 그 흐름을 보면 그런 추이들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. 또 하나 반대로 웨이리스트 되었다라고 하는 레이트는 좀 올라가고 있어요.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무수히도 많은 학교를 쓰다 보니까요. 왜 대학이 레귤러라든가 얼리 액션으로 학생들을 그러니까 어드미션 플랜이 있는 학교들은 내가 이 학생을 뽑아놨다고 해서 우리 학교에 온다라는 100%의 뭐 개런티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얘를 뽑았는데 얘가 안 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. 그러면 그 공석을 그대로 줄 수가 없으니 나중에 추가로 accepted를 시키려고 하는 웨일리스트의 숫자는 또 그거대로 좀 늘어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좀 보인다. 그래서 나름의 이런 것들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그러니까 defer 되는 것도 그렇고 또 웨일리스트 되는 것도 그렇고 학생들이 보통 생각할 때는 1월 1일 그 레귤러 데드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원서를 딱 쓰고 나면 그럼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자기가 할 건 다 했다.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. defer 되면 그거에 따른 나름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고 또 나중에 웨일리스트가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또 전략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가운데 이거는 뭐 단순히 학생의 전략이 아니라 또는 뭐 컨설팅의 전략이 아니라 학교에 계신 카운슬러하고 어떤 식으로 학교랑 커뮤니케이트를 할 것인지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고민해 봐야 된다.